8207번 있어요. 8207번. 8207번 이미지를 자, 첫 번째 트랙에다가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트랙에는 8207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사이즈를 자, 이렇게 블랙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블랙 부분이 생기지 않게. 자, 그리고 얘 있습니다. 8204번이에요. 8204번. 자, 8204번 이미지는 자, 두 번째 트랙에다가 올려주세요. 두 번째 트랙. 네.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이 순서로 지금 첫 번째 이미지는 자, 요 팔이 전경이 보이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트랙에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여자가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요 여자가 웃고 있는 얼굴도 사이즈를 자, 이렇게 좀 키워주세요. 키우시고 이게 센터로 여자가 센터로 오게 자,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요 여자 얼굴과 요 파리 배경을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을 할 거예요. 요 두 개를. 자,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을 할 건데 그냥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트라는 매개체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할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트랙 매트 키라는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개체가 될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예요. 매개체.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 있죠? 자, 매트 소스라고 하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개 이제 소스들이 있는데요. 자, 얘는 일단 임포트 폴더 해서 전체를 다 가지고 올게요. 임포트 폴더. 자, 매트 소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트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매트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도형이 될 수도 있고 글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동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글씨로 매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입 툴, 글씨를 쓰려면 타입 툴을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툴박스에 이제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글씨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글씨를 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택 툴 이용을 해서 꼭 픽스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타입 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계속 글박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선택 툴로 바꿔서 얘를 픽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셔서 예, 글씨 서체를 자, 여러분들 좀 두꺼운 서체로 바꿔주세요. 두꺼운 서체로 이렇게 좀 두꺼운 서체로 바꿔주십시오. 얇은 서체보다는 두꺼운 서체가 좋아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도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스케일 사이즈를 줄이실 때 요 밑에 이제 글씨에 있는 트랜스폼이 있는데 자, 얘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글씨 옆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죠. 얘를 이제 조절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자간도 살짝 조절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사이즈를 키워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트랙 매트 키라는 것을 적용을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타임라인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3개의 트랙을 쓴 거예요. 3개의 트랙. 그렇죠? 여기 보시면 V1,
2, 3 이렇게. 그러니까 V라는 건 비디오를 약자입니다. 비디오 트랙을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트랙에는 뭐가 있어요? 파리 전경 이미지가 있는 거고, 2번 트랙에는 뭐가 있죠? 예, 사람 이미지가 있고, 3번 트랙에는 자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를 뭐라 그랬어요? 매트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글씨를 매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글씨를 매개체로 해서 두 개를 이제 합성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이라고 되어 있는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사람 얼굴이 채워질 거고요.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은 팔이 배경이 채워질 거예요. 예.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펙트. 자, 프로젝트 탭 옆에 보시면 이펙트 탭이 있죠. 자, 이펙트 패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윈도우에 가셔서 요 이펙트라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네, 이걸 체크를 해보시면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이펙트 탭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 돋보기가 있잖아요. 돋보기에다가 TRACK 트랙이라고 쳐보세요. TRACK. 네. 자, 그러면 비디오 이펙트 안에 키잉이라는 폴더 안에 트랙 매트 키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얘를 자 적용을 하는데요.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 이게 어디다 적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 가운데 트랙 2번 사람 얼굴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에다가. 그래서 트랙 매트 키를 선택을 하시고요. 요 가운데 사람 얼굴에다가 드래그해서 던져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하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트랙에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보세요. 그럼 여기 트랙 매트 키라는 이펙트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트랙 매트 키 이펙트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구조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트랙 매트 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트랙 매트 키를 적용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죠. 자, 여기 이제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매트. 그쵸? 매트가 어디 있을까요? 자, 글씨를 매트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글씨 위치가 어디에 있죠? 비디오 3번 트랙에 있죠. 그렇죠? 자, 비디오 3번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비디오 3번을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이라는 글씨 안에는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검은색 배경에는 파리 전경이 이렇게 합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합성하는 방식이 이제 트랙 매트 키라는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글씨가 약간 지금 잘려 있거나 위치가 옮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여자 얼굴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사이즈와 포지션을 변경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이 매트로 적용되고 있는 이 팔이라는 글씨도 이 밑에 있는 클립의 스케일과 포지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치를 이 글씨의 위치를 좀 옮겨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글씨의 위치를 자, 여러분들 이 모션에 보시면 스케일과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바꿔주시는데요. 여기 포지션이 X, Y죠. X축, Y축.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을 해주는 게 트랙 매트 키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정지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지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글씨를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글씨 애니메이션.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타이틀 애니메이션 했었죠. 그래서 포지션의 값을, 자, 처음에 시작 값은 글씨가 안 보이도록, 자, 글씨의 포지션에, 자, 애니메이션 줄 때 여러분들 두 가지 꼭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예, 키프레임과 그 다음에 초시계.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하셨던 거, 자, 기억을 좀 더듬으셔서, 자, 애니메이션을 해보세요. 그래서 얘가 4초, 마지막에 4초일 때는 지나가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좀 조절해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이제 트랙 매트 키 합성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광고나 이런 뭐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에서 이런 트랙 매트 키 효과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이펙트를 적용한다 그래서 얘가 이펙트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 개의 이미지를, 세 개의 트랙을 활용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세 개의 트랙을 꼭 활용을 해야 되고, 배경이 되는 이미지는 제일 아래 첫 번째 트랙에다 놓고, 그 다음에 배경과 합성이 될 이미지는 두 번째 트랙에 놓고, 세 번째 트랙에는 몰라요? 얘를 뭐라 그랬죠? 매트라 그랬죠, 매트. 자, 매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흰색 부분은 막혀 있고 검은색 부분은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혀 있는 부분에는 이 두 번째 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뚫려 있는 검은색 부분은 밑에 있는 배경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랙 매트 키 합성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구조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트랙 매트 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비디오 이펙트, 제가 지난번에 비디오 이펙트 한번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비디오 이펙트의 키잉이라는 폴더 안에 있어요. 키잉이라는 폴더 안에 트랙 매트 키라는 이펙트가 있는데, 여기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검색에다가 여기다 트랙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트랙 매트 키가 검색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옆에다가 똑같이 하나 트랙 매트 키 합성을 해보시는데요. 근데 자, 지금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은 파리 전경 비슷한 사진이다. 그럼 어떨까요? 합성했을 때 티가 안 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합성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풀샷과 클로즈업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뭐 형태의 대비가 있던, 컬러의 대비가 있던, 어떤 대비가 되는 사진을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트랙 매트 키를 이제 만들어 보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로고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애플 로고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근데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건 똑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경 이미지
이미지는 얘로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고르세요. 배경 이미지를 뭐로 할지. 그래서 일단 사이즈, 자, 스케일을 적당히 여러분들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랑 합성할 이미지는, 자, 요 남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 이미지. 그래서 스케일을 일단 맞춰주고 시작을 해야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매트 소스 폴더, 여러분들 이제 폴더 여셔서, 여기 애플 로고라고 있어요. 애플 로고. 그래서 애플 로고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자, 지금 이렇게 검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아마 이렇게 검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애플 로고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렌치 버튼이 있죠? 이 렌치 버튼을 누르셔서 알파라는 걸 체크를 해보세요. 자, 알파라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분되어져서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요 렌치 버튼을 알파를 체크를 하세요. 알파. 컴포짓 비디오가 아니라 알파라는 거로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분되어져서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 알파라는 게 뭐냐면 투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명한 배경. 아까 글씨 같은 경우도 검은색이 투명했었죠. 그리고 글씨 부분은 흰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부분은 로고가 지금 있는 거고요. 검은색 부분은 투명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파 채널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사과를, 자, 세 번째 트랙에다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트랙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과 로고를, 자, 선택을 하시고요. 스케일을 좀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자, 이렇게 사과 로고가 이렇게 보이죠? 그럼 아까 제가 알파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알파 채널을 보면, 자, 지금 이렇게 검게 보이지만 검은 게 아니라 로고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얘를 알파를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흰색 부분과 검은색으로 구분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알파 채널로 확인을 하면. 그러니까 이 하얗게 된 부분은 어떻다? 막혀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죠? 불투명하게 막혀있는 부분이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투명하기 때문에 밑에 배경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자, 트랙 매트 키를 이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펙트에서 트랙이라고 치시고요. 트랙 매트 키를, 자, 여기 가운데 있는 클립에 적용을 해요. 자, 가운데 있는 클립에 적용을 하시고, 적용했다 그래서 이펙트가 효과가 바로 나는 게 아니죠. 네.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이펙트를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랙 매트 키 같은 경우에는 매트를 지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매트가 어디 있죠? 비디오 3에 있죠. 그러니까 비디오 3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디오 3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매트에서 불투명한 부분에는 지금 두 번째 트랙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투명한 영역은 바탕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과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지해 있으면 사실 뭐 스틸 이미지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지금 동영상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처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과 로고를 선택을 하시고 얘의 스케일을, 자, 0에서 키프레임 주시고요. 자, 0에서, 자, 마지막에는
자,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화면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과 로고 안에는 인물이 들어가게 되고 이 사과 밖으로는 배경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랙 매트 키 부분에 리버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리버스. 그래서 리버스를 체크를 해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경과 전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사과 로고 안에 배경이 보이게 되는 거죠. 리버스를 체크를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리버스를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타이틀 텍스트를 매트로 활용을 한 거, 그 다음에 로고를 매트로 활용을 한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동영상으로 매트 소스를 이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배경 이미지와 합성된 이미지를 골라주세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와 그다음에 합성된 이미지. 자,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골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이 부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펙트 컨트롤 창은 내가 선택한 클립에 이펙트 컨트롤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 얘의 이펙트 컨트롤 창이 열리는 거고요. 얘를 선택을 하면 얘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을 해놓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화면상에는 얘가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얘가. 그렇죠? 예, 왜냐? 얘가 선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클립에 해당되는 이펙트 컨트롤 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내가 타임라인 상에서 내가 조절하고 싶은 클립을 선택했는지, 자,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매트 소스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매트 소스. 자, 매트 소스 보시면요, 얘가 이제 동영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잉크 드롭. 자, 잉크 드롭 소스라는 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잉크 드롭.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잉크 드롭 소스가 자, 여러 개가 있죠.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잉크 드롭이라고 되어 있는 요 소스, 가운데서 이렇게 팍 퍼지는 자, 요 소스를 쓸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해주세요. 네.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가 몇 번째 트랙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세 번째 트랙으로 가야죠. 매트는 항상 위에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컴포짓 비디오로 바꾸세요. 알파로 계속 되어 있으신 분들은 컴포짓 비디오 상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타임라인상으로 가져올 때 그냥 가지고 오시면 이제 오디오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얘를 영상만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 필름 아이콘이 있고 웨이브폼, 오디오 아이콘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필름 아이콘 위에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손바닥으로 바뀌죠. 이렇게 했을 때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면 이렇게 다 움켜집니다. 클릭하시고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영상만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잉크드롭 소스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으면 이 길이가 지금 길이잖아요. 그렇죠? 길이가 지금 밑에 있는 영상보다 이 매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길이를 맞춰줘야 돼요. 길이를. 그러면 자, 속도 조절하는 툴이 레이치 스트레치 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툴박스의 세 번째 있는 리플 툴 안에 보시면 레이치 스트레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트 스트레치 툴. 그걸 선택을 하시고 이 잉크드롭 소스의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길이, 그러니까 속도가 조절이 돼서 얘가 짧아지는 거예요. 속도가 이제 빨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아까 글씨나 아니면 애플 로고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투명한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투명한 배경이 투명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불투명해요. 완전히 불투명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매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 클립이 알파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렌치 버튼 누르고 알파를 체크를 해보면 되죠. 그럼 얘는 완전히 다 흰색이에요. 흰색이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불투명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 채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소스라는 얘기예요. 알파 채널이 없는 소스다. 자,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펙트로 가셔서 자, 다시 트랙 매트 키 찾으셔가지고 자, 얘를 어디다 적용해요? 두 번째에다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트랙 매트 키를 두 번째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셔야죠. 자,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매트를 자, 비디오 3으로 지정을 해야겠죠? 자, 근데 비디오 3으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컴포짓 유징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책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컴포짓 유징에 뭐라고 돼 있죠? 매트 알파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매트 소스는 알파 채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매트 알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적용을 하느냐? 그거 눌러보시면요, 매트 루마라는 게 있어요. 매트 루마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매트 루마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먹이 쫙 퍼지는 자,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예. 자, 근데 지금 매트 이게 퍼지는 부분이 좀 작죠. 작으니까 이 매트의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먹이 쫙 번져나가는 자, 이런 액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매트 컴포짓 유징을 매트 루마라고 줬는데 루마라는 것은 밝기를 뜻해요. 밝기. 그러니까 밝고 어둠을 뜻하는 거죠. 밝고 어둠. 그래서 매트 루마는 이 매트 소스의 밝기 차이를 가지고 합성을 하는 겁니다. 밝기 차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까 알파 채널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막혀있는 컬러가 뭐라고 그랬어요? 흰색이라고 그랬죠? 막혀있는 컬러가. 그러니까 막혀있는 컬러는 두 번째 트랙에 있는 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흰색 부분에 이렇게 두 번째 트랙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 검은색 배경이 되는 부분에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를 리버스 또 리버스 시켜주면 반대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 소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합성된 건 뭐죠? 텍스트를 매트 소스로 쓴 거고, 두 번째는 이런 PNG 그래픽 소스를 쓴 거고, 세 번째는 동영상 소스인데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죠.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 그렇죠? 네. 근데 주의해야 되는 지점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는 알파 채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컴포징 유징에서 방식을 매트 루마 방식으로 여러분들 바꿔주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잉크드롭 소스가 여러분들 몇 개 더 있죠? 여기 보시면 잉크드롭 소스가 이런 소스도 있고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만들어 보세요. 매트 루마 방식을 이용을 해서 셀매트 키를 한번 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회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회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50%의 회색이다. 그러면은 반반 섞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70%의 회색이다. 그러니까 검은색이 70% 정도 들어간 회색이다. 그러면 70%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 소스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져 있는 소스가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회색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수정을 해서 블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블랙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펙트 기능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펙트에 들어가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드저스트에서 익스트랙트라는 거를 배우셨죠? 기억나세요? 이미지를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익스트랙트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자, 적용을 하고, 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익스트랙트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 부분과 흰색 부분을 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미지가 완전히 흰색, 검은색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합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이 부분이 약간 밑에 이미지랑 겹쳐서 보였는데, 지금처럼 소스 자체를 블랙 앤 화이트로, 예를 들면 뭐 익스트랙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컨트라스트 이런 걸 적용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블랙 앤 화이트로. 자, 얘를 밑에 거 눈을 끄고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세요. 얘는 완전히 흰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익스트랙트라는 이펙트를 적용을 해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 소스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자, 그레이 색깔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레이로 있는 부분들은 두 개의 이미지가 섞여 버린다는 얘기죠.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트 소스를 쓰실 때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자,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그렇죠?